자, 그래도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지금 어쨌든 그 단일화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들이 한 분은 사퇴를 하셨으니까 조전혁 후보, 그리고 뭐 보수인지 진보인지 헷갈리지만 조영달 후보 네. 계신데 좀 평가하신다면 어떨까요?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학교 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한 사실이 있고 이게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큰 문제죠. 왜냐하면 지난 겨울이었나요? 이다영 자매, 배구 선수죠. 국가 대표 선수 자격이 박탈됐던가요? 네네. 아마 그래서 다른 나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간 거죠. 그 자매들은 중학교 때 있었던 사건 같아요. 중학생 때. 근데 이제 조전혁 후보는 고등학교고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두 군데 방송에 나와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고, 나무위키라고 하는, 저희가 보통 모르는 사람, 그 사람 누구지? 하고 하면 찾아보는 그 나무위키에도 쓰여져 있어요. 고등학교로. 그래서, 퇴학을 안 당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로 이제 건너가고, 이거는, 아니, 스포츠 선수, 연예인들도 학교 폭력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을 근절해야 될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감이,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 교육청에서 이제 제3자가 가서 조사도 하고 중재도 하고 해결도 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내야 해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어떻게 학교폭력 가해자인데 교육감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요즘 오는 카톡들 보면 그거를 이제 반대 진영에서 이제 공식 후보가 돼서 나오면은 맹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엄청나게 있다. 요즘 조희연 측에서 정교조 정교조 쪽이겠죠. 자세한 거는 몰라도 이제 제가 받는 카톡들에는 그런 게 들어 있어서 만약에 본선에 나오면 놓치지 않겠죠. 물어뜯겠죠. 아니 당연히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정교조 선생님 조희연 후보가 고등학교 때 때려서 턱주가리가 조각이 나고 산산조각 났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쫓겨서 퇴학 안 당하려고 옮기는 거를 조건으로 퇴학을 안 당하는 거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옮겨간다 그러면 자라날 꿈나무인데 퇴학을 시키면 안 되지 하고 이제 보내는데 그 당사자였다 그러면 저희는 그 조희연의 과거를 물고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물고 늘어지고 안 늘고가 아니라 그거는 법의 학폭 가해자는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전혁 의원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아까워요.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그분은 또 당신이 원하셨던 것도 교육감은 보다는 국회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 전과 사범도 대선 후보로 나오는 판에 학교 폭력, 과거에 실수라고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학교 폭력의 어떤 과거가 있는 분이 다른 자리에 나오는 건 모르겠는데 교육감 선거 후보로 나온다. 이거는 사실은 참 국민적 정서에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학생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성격도 시원시원하시고요.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고 조영달 교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계속 교수를 하셨고 확장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높이 사드릴 만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18년에 제가 당사자로서 엄청나게 단일화를 하자고 전화하고 뭐 하여튼 나중에는 만나기로 약속도 잡고 그래서 여기 가까운 호텔을 K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네. 끝내 안 나오셔갖고 저희가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네. 그 같이 나오시기로 한 분이 뭐 조금 늦어요 해서 오시는 줄 알고 1시간 반을 기다렸던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초기에 2월 달에는 막 제의받은 적도 없다. 단일화를 누가 나한테 제의한 적도 없다. 막 이러셔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문제를 삼아서 맞다. 단일화 이 제의를 이게 요새는 다 녹음도 되잖아요. 네. 녹음도 되고 제3자가 이제 같이 오기로 했고 우리도 같이 나가기로 했던 게 단일화가요. 이게 조금 그냥 속담이니까 그대로 하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러잖아요. 단일화가 당사자가 앉아서 뭐 한 사람이 포기 선언하는 거 아닌다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증인도 여러 명 있고 전화도 요새는 다 녹음이 되고 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참 기억이 없으셨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거는 사실인 것으로 판명이 됐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전교조 위원장 하고 뭐 또 다른 좌파 선생님하고 같이 이 좌파 교육감 후보로 오르내려셨던 분이 4년 후에, 그러니까 4년 전에는 또 중도라 그래서 나오셔서 끝까지 단일화를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는데 저로 되면서 중도자를 빼야 했어요. 왜냐하면 중도를 표방하고 나오신 분이 계셔서 중도를 빼고 보수 후보 단일화 해서 박선영이 나간 거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는 보수 후보라 그러셨어요. 사람의 생각 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변할 때는 그리고 공직에 나올 때는 내가 왜 변했는지 우리 김문수 지사님도 예전에는 학생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내가 잘못됐다는 거를 깨달았다. 이거 진짜 잘못된 거다. 주체사상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이렇게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없었고 지난 18년도에 당신이 그렇게 단일화를 거부하심으로 인해서 저쪽에서는 단일 후보로 나온 조 의원한테 우리 정말 금쪽 같은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해서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하는 그 원죄에서 벗어나기는 좀 힘드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자로서 또는 학자로서 계속 남으셔서 명예교수 하시고 뭐 이러시는 쪽이 훨씬 명예로우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조영달 후보 관련해서는 뭐 아까 후보 단일화 문제도 그렇고 좀 본인의 말 바꾸기 때문에 항상 좀 논란이 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진영도 왔다 갔다 하신다는 이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왜 나오시는 건가? 나오시는 목적이 뭔가? 그냥 분열을 노리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지적도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단일화가 참 그동안 잡음이 많았는데 정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이게 필승이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좀 결과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교육감이라고 하면 사실 교육감 선거, 우리 뭐 교육부 장관도 있고 그 교육청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이 교육감이 대체 뭐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인지 사실은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정말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 하면은 뭐 페스탈로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현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얼마냐입니다. 예산이 많은 곳에 사람도 많지요. 네네. 예산과 사람이 많으면 권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한 예를 들어드리면요. 교육부 예산이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방비보다 많습니다. 처음 알았네. 그리고 국방비 예산은요. 코로나 걸렸다. 이러면 코로나 지원을 해주기 위한
수정 예산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방비의 그 돈에서 갖다가 씁니다. 네. 추경을 짜기 전에 네네. 빨리 써야 되는 돈이 있으면 그걸 삭감해서 갖다 써요. 네네. 그런데 그 삭감해서 갖다 쓰는 추경 예산 또는 수정 예산의 20% 이상은 교육비로 떼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조를 뭐 몇 조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재난지원금으로 네. 쓰겠습니다 하고 정부가 발표하잖아요. 네. 그거의 5분의 1은 약 5분의 1, 20.59%거든요. 5분의 1이 넘습니다. 그거는 교육부로 딱 해줘야 되는데 교육부는 그거를 거쳐가는 거고요. 네. 교육청으로 다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10조가 넘어요. 네.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그러면 일단 네. 어쨌든 교육감이라고 하면 서울시 교육청의 장으로 가야겠네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10조의 예산을 주무르는. 그 예산만이 아니라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박유는 정말 교육부 장관을 해도 모자랄 게 없는데 차관급인 교육감을 왜 하려고 그래요? 저 아수라장에서 왜 저런 사람하고 왜 이렇게 옷에 흙을 묻히고 이전 투구를 하세요? 그래요. 저는 장관급이냐 차관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육부는 대학만 다룹니다. 유, 초, 중 등은요, 권한이 전부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네. 전부 교육감한테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말이 유치원이지 누리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3살부터, 네네. 3살부터는 국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근데 그 누리과정이 이제 뭐 보건복지부, 또 교육부, 그다음에 여성부까지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늘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하고 인원이 많은 곳이 권한이 많고 그것이 곧 권력인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안 놓치려고 그러는 거죠. 어느 장관이 이거는 교육에 관한 거니까 교육부를 줘야지 생각 안 하고 착같이 지키려고 하지요. 옛날하고 달라서요. 옛날은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생각하지만 보육이 곧 교육입니다. 보육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져와야 되는데 어쨌든 유, 초, 중 등에 관한 모든 것은 교육감이 합니다. 그러니까 외고 없애는 거, 과거 없애는 거, 특목고, 자사고, 뭐 특성화고 이런 거 다 인허가 해주고 지정 취소하고 이런 거 교육감이 다 합니다. 그런데 지 맘대로잖아요. 다 자사고 뭐 이런 전부 없애려고 했다가 100점 100패 했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또 교육감을 나오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건 서울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조희연 교육감의 지난 8년에 대한 좀 평가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교육감이 막대한 예산을 주무르고 또 정말 자사고의 지정 취소, 인허가까지 주무를 수 있는 뭐 교과과정이나 이런 것들에도 다 개입을 하죠. 개입 정도가 아니라요. 이 정권이 나오면서 외쳤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권 교육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민주시민. 지금 민주시민하고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하겠다 그랬어요. 왜? 정권 잡았을 때 우리는 지금 인권 변호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참 묘하게도 변호사 출신 두 사람이 다 이제 인권 변호사였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가장 반인권적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하겠다는데 민주시민의 앞에가 괄호가 당연히 우리는 자유민주시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교과서를 보면 인민민주주의의 인민교육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고칠 수 있는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헌법은 못 고쳤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 빼려고 조국이 형법 교수입니다. 그것도 형사정책 가까운 하여튼 맨날 부부간간 논문 쓰던 분이
막 그 국민 앞에서 헌법이란 무엇인가 강의했잖아요. 국민 모독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헌법은 못 바꿔서 바꿀 수가 없죠. 아직 우리 국민이 눈이 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못 뺐어요. 빼려고 그랬는데 안 빼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얀 손이라고 늑대 손을 내밀었던 거죠. 근데 학생들의 교과서에는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인민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정말 토론회 때 우리 교과서를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인민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인권은 노동인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노동인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여 일어나라 뭐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착취하다시피 쓰는 거지 실제로 노동인권을 보장하면 저 나라가 지금 저렇게 굶어 죽고 그러겠습니까? 저 북한이라는 곳이. 아무튼 인권교육을 하려면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역사는 어떤가 이런 것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인권은 글로벌한 건데. 근데 노동인권만 가르칩니다. 노동인권은 뭐예요? 반자본 인식을 갖게 하는 거죠. 완전히 반헌법적, 위헌적인 민주시민, 반헌법적인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 이 조희연 8년에 내내 이루어졌던 겁니다. 저는 그거를 4년 전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던 거를 못 가져온 것에 대한 똑바로 된 인식을 좀 해야 되고요. 거기에 원죄가 있으신 분은 진짜 참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뭐 두 가지 정도로만 좀 더 추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지적해 주신다면, 뭐 많은 분들이 그 학력평가 저하도 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 8년 동안 아이들의 이 학력 수준이 떨어진 것인지 사실은 뭐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학력평가는요, 안 했습니다. 조연 내내 안 했습니다. 그거 없애버렸죠. 근데 이번에 기자회견 하면서 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요, 평가한다 그러면 시험 본다 그러잖아요. 시험은 왜 볼까요? 내가 몇 등인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곳이 어딘가, 어디가 얼만큼 부족한가를 알아야 내가 보충을 할 수 있고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를 알아야 나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어요. 제가 과학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내 꿈을 과학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력을 평가하는 거는 나의 부족한 면과 내가 잘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나의 미래를 세울 수 있고 나의 현재를 치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도 아이들을 하나로 줄 세워서 그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몰아붙여서 시험이라는 걸 다 없애버렸어요. 결과는 어떠냐? OECD 국가 중에 제일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학력 평가를 하면 뚝뚝뚝뚝 매년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뚝뚝뚝뚝 떨어져 내린 나라는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OECD의 국가 중에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나 너무 불행해 라고 느끼는 나라는 어딜까요? 우리나라. 그거는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아, 그래요? 맨 꼴찌는 터키입니다. 거기는 막 맨날 쿠데타 났다, 막 이렇게 됐다, 막 화폐 가치가 너를 떼어서 빵 하나를 살래도 막 가방으로 돈을 하나 가져가야 되는 이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학생보다 더 불행하다고 느껴서 우리 뒤고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학생들 자살률 높은 거. 사실 학교 폭력도 학교에 재미를 못 붙이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고 이러는 데서 일어난 거예요. 전쌤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가 학교 다닐 때는요. 일진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다녔지만 이렇게 깻잎 머리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허리 막 이렇게 해서 교복 입고 그 친구들이요. 자기 학교 친구들 안 건드렸습니다.
다른 학교하고 싸웠죠. 여기 지금 광화문인데 여기에 몰려있던 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가서 경주 가서 만나면 밤에 가서 이렇게 다른 학교하고 싸우고 그렇게 했지 자기 학교나 자기 학급의 아이들을 괴롭히고 이러는 거는 적어도 저희 때는 없었어요. 그 왜 모든 문제가 그런데 학생들의 불만이 어디 표출할 데가 없고 뭐 그러면서 이제 나쁘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 폭력이 강해지는데 그렇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에 아마 제 그 경력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자살 예방협회를 제가 이응식 선생님이라고 정신과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선생님도 지금은 이제 연세 드셔서 뒤로 물러나셨고 저는 뭐 국회 가고 이러면서 물러났는데 정말 이 학교를 문제 현장으로 만든 것이 조희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